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행복이라는 건 워낙 큰 주제예요. 자살하는 사람조차도 행복하기 위해서 자살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모든 작은 주제들이 행복이라는 큰 주제에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버리죠.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불교도 하는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영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한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 정도 더 다루고 법구경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복은 조건과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건들, 형태들을 얘기하고, 내용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존재를 대하는 내 수준에 따라서 행복의 질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행복은 조건이 주기도 하지만 그 조건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소화해내느냐는 내 수준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죠. 요즘 국가행복지수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각 나라마다 그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내 삶이 행복합니다 하는 것들을 수치로 이렇게 순위를 먹이는 게 있는데, 한국 수치가 환상적으로 좋습니다. 콜롬비아나 멕시코보다도 낫대요. 그럼 이게 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리고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라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럼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한 30년 전에 루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미국에 있는 흑인이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뿌리를 찾아가면 뭡니까? 족보를 보나요? 그 사람들도 그거를 찾아가다 보니 자기들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아무 이유 없이 미국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데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흑인 노예들이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까지 올 때 배에서의 삶이 이렇게 방영이 되대요. 그 손발에 쇠사슬이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하루 종일 배 밑에 가서 노를 졌습니다.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노만 졌죠. 그런 흑인 노예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저게 사람이가 저래 가지고 삶의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씻고 직장을 나가죠.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퇴근합니다. 그럼 뭐 술을 한 잔 먹을 여유가 있으면 술 한 잔 먹고, 안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TV 보고 또 자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씻고 나갑니다. 이게 가만히 큰 틀에서 보면 그 흑인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이나 별 차이가 있을까? 근데 그 흑인들은 내가 노예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죠. 자유가 없다. 근데 우리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나한테 주는 재화의 총량, 그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나 직장에서 주는 돈의 한계 내에서 내 삶의 바운다리를 딱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뱅뱅뱅뱅 맴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견디다 못해 요즘은 소확행, 작지만 행복한 거를 찾는 게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람이 권력이나 부를 획득하는 데는 굉장히 능숙합니다. 인류의 발전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농경문화가 되면서 치수라는 거를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물을 다스려야 농사의 수확물이 좋아지니까. 결국은 컴퓨터, 요즘은 AI, 인공지능, 생명공학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걸 획득하는 데는 인간들이 굉장히 능숙한데요. 그거를 지혜롭게 쓰는 데는 아주 젬병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만든 수많은 과학의 발명품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 뭐죠? 지구온난화,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옛날에 보면 저희 형제들 옷을 다 손수 뜨개질해서 입히셨거든요. 그리고 밥을 질 때 불을 떼셨죠. 청소도 손수 빗자루질을 엎드려서 하고 걸레질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전부 세탁기가 해주고 뭐 청소기가 해주고 모든 것들을 기계가 다 해주잖아요. 밥 짓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하는 것들을. 그럼 옛날에 밥 짓고 빨래하고 옷 이렇게 손수 뜨개질해서 입히던 그 시간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죠? 그 시간만큼 인간이 좀 인간답게 살아가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탁기 값 벌어야 되고 전기 박스값 벌어야 되고 뭐 이제 그 돈 갚는다고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돈을 좋아하나요? 권력을 좋아하나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금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금은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물러서 또 무기로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없는 그 금을 왜 그렇게 좋아하죠? 정말로 돈을 좋아하거나 권력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돈을 가진 나, 권력을 가진 나, 남에게 비춰지는 나에 취해 있지 않은가요? 그 좀 진지하게 한 번쯤 우리 사회가 또는 각 개인들이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대도시 중산층으로 산다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대도시에 살고 중산층을 산다는 건 일단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가용이 한 대쯤 있어야 되겠죠. 애들 밑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내 자식도 그런 삶에서 삿바라도 잡아보려면 적어도 어학연수 1, 2년 정도는 갔다 와야 되고 대학원 정도는 갔다 나와야 남이 볼 때 비교적 폼나는 직장 정도는 잡아볼 건데, 그리고 뭐 온갖 애경사에 다 관여를 해야 될 거고 보험비 드려야 될 거고 통신비는 뭐 꼼짝 못하고 나가잖아요. 카드사는 또 뭐 나라는 또 뭐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통장에 돈을 날짜가 되면 쏙쏙 빼가죠. 파이프라인 같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부자들은 파이프라인 소득이 있습니다.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돈이 쌓이죠. 근데 우리는 파이프라인 지출이 있죠. 지출이. 눈만 뜨면 통장에서 돈이 나가죠. 이 말 저 말 해보지만 청소년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이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건 미래가 암담하다는 얘기죠. 노인이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건 현실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도 답답하고 미래도 답이 없다는 얘기인데 뭐 다 잘했다 하죠, 담당자들은. 그러니까 강론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할 말이 있고 전부 옳은데 총론을 보면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하대요. 수술은 참 잘 됐습니다. 근데 환자는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삶 아닌가요? 전부 최선을 다했다 하고 뭐 국가도 잘하고 있다 하고, 근데 요즘 뭐 남북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것도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헤어진 부부가 만나고 헤어진 부모 자식이 만난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왜 못 만나게 하죠? 그거는 전쟁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서로 간의 교류의 문제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인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거부터 해결해주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서로 못 만나게 하고 상대방 때문에 못 만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국가가 정말로 그래서 뭐 때문에 존재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들은 몹시 힘든 것만은 객관적인 사실인 모양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애를 안 낳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안 낳지 않습니까? 두 쌍 중에 한 쌍 이상은 이혼을 하죠. 애들은, 노인들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을 해대죠. 이런 삶에서 그럼 그게 절대적으로 조건만의 문제냐? 그럼 이런 삶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냐? 그런 데 대해서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보셨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뭐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마음이라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음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기왕이면 뭐 환경도 좋은 게 좋죠. 환경도 우리가 더불어서 잘 만들어 보고요. 뭐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하는 게 그런 정신에서 출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바깥으로 나가서 함께 만들어 보시고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다스릴 거냐 하는 문제를 다음 주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